또 어떻게 생겼어? 이거 또 그러니까 누구야 내려놓은 놈? 안 건드렸어. 누구야? 잠깐만 한일이 찾으면서 이걸 닦고 오도록 할게. 왜요 선생님? 나와 반성아. 선생님 잘못했어요? 응, 그게 소아. 뭐 안 나오는데? 아니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아이고 됐다. 쌤 저 없는 것 같습니다. 응 아니요 몰라. 아이패드에 찍어. 맨날 어디 도망가시네? 자 갑시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무엇을 찾고 있어요? lookout이라고 해서 기준이라는 걸 찾고 있다. 뭐 할 수 있는? 정량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어떤 모델에 측정 가능한 입력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어떤 입력값들을 그것들의 생명줄이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자들과 같이 기술자들은요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측정법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 측정값이라고 하는 걸 다시 말해 뭐라고 이야기 알려줬어? 프록시라고 하는 걸 알려줬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떤 정량화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야. 결국 다시 말해서 그래서 정량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 방법에 대한 필요는요. 평균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뭔가를 측정을 하는 쪽으로 정량화하기에 쉬운 쪽으로. 됐습니까? 자, 사람들이 정량화라는 걸 당연히 필요를 하니까 이 기술이 적합한 말고했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어. 그럼 기술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안 돌아가고 있냐는 걸 우리가 판별을 해내기 위해서 뭔가 결과값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과값이 그냥 좋다, 나쁘다 정도의 추정적인 게 되면 그럼 좋다의 기준은 뭐고 나쁘다의 기준은 뭐냐라고 해서 그 기술을 도입한 게 옳았냐 글렀냐 라는 것 자체를 말을 해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 기술을 도입해서 원래 10분에 10개를 만들 수 있던 게 10분에 500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정량화된 어떤 측정값들을 확인을 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쉽지? 네. 멋있는데 깜깜. 정량화된 어떤 측정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정량화된 측정 기준 그 중에서도 좀 더 뭐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죠. 이것들에 대한 용어가 무엇이다? 프록시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잘 돌아가고 있냐 안 돌아가고 있냐라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록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럼 측정을 하게 되니까 측정 가능한 기술자의 생명줄이다. 기술자의 생명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돈벌이. 돈벌이 수단이다. 기술자들이 그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 혹은 도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어법 정리 빠르게 해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 전면부에다가 보호 처리 해드렸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ADM 처리하셔도 큰 문제 안 생겨요. 알지? 그래서 그 분석은 약간 취향껏 넘어가시면 되겠다. 이 지문 자체는 지금 여기까지 이 형식도 되게 쉽게 나와 있고 전면부도 컴마 찍어서 너무 쉽게 갈아치울 수 있으니까 별로 어떤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 다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조금 장난을 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concrete measures라고 해서 이 구체적인 어떤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용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콤마를 찍어서 얘랑 무슨 관계다? 동격의 관계다. 같은 관계다. 그러니까 프록시라고 이제 쉽게 부르는데 그 프록시라는 건 구체적인 측정값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수일치할 때 늘 주의사항은 앞에 나왔던 주어 사이에 동사가 나오기 전에 괄호를 쳐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잘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하는 건 전면구가 나와 있으니까 괄호가 좀 필요했겠지. 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치에서 뭐가 사라져 있어? 주어. 네, 주어 사라져 있어요. 무슨 격? 주격. 네, 주격 관계 대명사겠지. 됐습니까?
목표로부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우리를 목표로부터 멀리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목표로부터 멀리 우리를 데려간대. 실패. 뭐 하게 만든다?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가 원래 가려던 방향과 오히려 반대로 가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정도가 화가 친구. 3.5. 오, 약간 그런 느낌? 예. 3,000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쓰고 있던 그러한 중요한 목표들로부터 멀리 내려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요, 무엇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아까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단어가 바뀌었어. 구체적인 것에 이제 복잡한 걸로 넘어간 거겠지. 그래서 복잡한 어떠한 측정 기준 따위를 요구할지도 모르고 혹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측정 기준을 줄이기에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불안정하거나 혹은 안 좋은 프록시를 가지고 있을 때, 즉 측정 방법 자체가 뭐가 확실하지 않았던가 혹은 안 좋은 측정 기준이었던가, 여기서 프록시에 그냥 측정 기준으로 계속 해석을 해버리면 되겠지? 측정 기준 자체가 나빴다거나 측정 기준이 불완전한 어떠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요 쉽게 어떤 착각 속에 빠져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결을 해내고 있다는 걸 좋은 목적을 위해서 잘 해결을 해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고, 뭐 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은, 즉 어떠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하셔도 돼요. 긍정적 발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정말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리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측정 방법들의 문제들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기술사들이 뭐 하도록 흔히 대체하도록 측정 가능한 것을 무엇으로써 의미 있는 무언가로 대칭하도록 해줄 수가 있더라. 자, 내용이 어려우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프록시라는 게 되게 중요한, 프록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지? 단순 측정 기준이라고 하는 건 멀리 들어간다는 건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복잡한 거, 그럼 단순한 게 문제인가 보다, 우리 복잡하게 해보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하는 것이 어떤 측정 기준 따위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측정 기준에 문제가 생기면 착각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진전이 없어질 수 있더라. 됐습니까? 이걸 체크됐지? 자, 그래서 이건 착각을 야기하고 진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를 측정값을 의미 있는 것 이라고 바뀔 수 있도록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배워는 것도 작업해야 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We really care about 뒤에 지금 누가 사라져 있어? 목적어. 목적어 사라져 있어. 그럼 사이에 누가 생략? 목반대.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세 생략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컴마위치가 나왔어요. 그럼 얘의 역할은? 컴마위치? 계속적 용법이었겠지? 그래서 주어가 사라져 있는 구조로 한 번 더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병렬은 이러한 비동사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동사 원형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사실상 보어의 역할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지. 됐습니까? 또 여기가 같이 한 덩어리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될 것은 자, for 어디에 구덩이로 떨어져 버리다라고 해서 이 착각 속에 빠져버리다니까 under the illusion이라고 나와 있는 거 굳이 보어가 아니라 ADM 그냥 처리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for 자체가 자동사라는 거. 그러면 자동사로 나왔다는 건 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수동태로 안 쓴다는 얘기에서 떨어지다. 선생님 떨어지다. 지다니까 수동 이지랄 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illusion이라고 하면 품사가 무엇이었다? 품사 명사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대세 역할은 뒤가 좀 완전 구조 불완전 구조 완전 구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끝나 있는데 그냥 for까지 동사 처리하고 a good and 자체를 목적어 처리하셔도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받아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가 완전 구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대세 역할은 명절적. 네, 동격이다. 어떤 놈이야, 명절적. 앞에 명사 있다고 얘기했는데 명사 다음에 명사 어떻게 쓰냐? 그치? 자, 그래서 명사 나와 있고 뒤에 완전 구조니까 동격이에요. 동격이 무슨 말이야, 지금이나? 그렇지, 같은 거 같다. 되셨어요? 지금 그럼 일루전이 약간 그거요? 그 추상명사예요? 오케이. 그치? 추상 명사라서 생각인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좋은 목적을 뭔가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다. 즉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있다랑 같은 말이지. 이렇게. 됐어?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해.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겠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값이 제대로 의미가 있는 건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나와 있어요. 그럼 보통 스위치 어디다 해줘야 된다 그랬어? A. 네, A에다가 스위치해서 프로블럼 연결되시는 거 result in 나와 있을 때 단수 처리하는 거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result in 자체가 끌고 목적어는 사실 이 부분이었어.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동명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 대명사였을 경우 소유격이나 목적격 써줄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명사 그냥 이렇게 들고 나오기도 한다는 거 확인을 좀 해주세요. 됐니? 얘가 제일 어려운 구조겠지? 논술에서 나오면 무조건 틀리겠지? 잘 봐라. 소유격. 응. 목적격. 자, 왓은 뒤가 무슨 구조? 불완전한 구조. 다 주어가 사라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A, B 써드린 이유는 뒤에 substitute A for B 이거 수가로 가운데 전치사 올라와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되니까 요거 확인해 드리려고 체크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근데 동명사의 의상주어가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인데 저는 단순 명사였기 때문에 대명사일 경우에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줘요. 테크놀로지스트가 대명사라서 그래요? 아니 얘는 명사잖아. 얘가 대명사라는 건 his 뭐 아니면 him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대명사였을 때 모양이 이렇다는 거고 지금 동명사의 의미상의 점에 명사를 아까 띄워 넣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뭘 안 해. 무슨 물집 같은 것만 이렇게 뭐가 잡히거든 계속. 뭐 씹었나? 밥에다가 씹은 거겠지? 그러니까 주어 오는 거야. 근데 뭘 먹다가 씹은 기억이 없거든? 피곤해서 났나? 좀- 원래 그래. 여기 말이죠. 여기 저도 그래. 저도 그래? 병원 갔더니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영종? 주강은? 네? 이거 중인 거 맞나 저게? 자, 마지막 문장이죠. 첫 번째 이거 주는 뭐- 자, 그래서 as the saying goes 그러면 말하는 것이 가듯이 이지랄 떨고 있지 말고 제발. 그럼 saying은 여기에서 뭐예요? 격언 혹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들 이런 거 saying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말하는 것이 간다. 자기는 어딜가요? 아니야. 자, 그래서 격언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대. 자,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있다. 모든 중요한 게 다 우리가 셀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 다시 말해 센다는 건 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be 카운트가 여기서 타동사로 쓰인 거지. 세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니다. 이건 되게 와닿는 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치? 중요한 모든 것이 다 셀 수 있다. 다시 말해 측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야. 엄마가 나에게 주는 어떤 애정, 관심, 사랑 같은 것들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측정할 수 없는 거겠지. 그래서 중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카운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똑같이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됐으니까 자 마지막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 that everything이 나와 있잖아요. that everything 자체에서 우리는 뭘 연상시켜야 돼? 국지수식? 부분부정. 부분부정 감사해요. 오케이. 부부. 네. 부부가 영어가 뭐지? 부부 유별. 다 사라지면 좋겠다. 부부. 자 부분부정이라고 하면 not이라고 하는 뭐가 있고 부정어가 나와 있고 그 뒤에 뭐가 나온 거예요? Everything. everything이라고 하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 한꺼번에 나온 거겠지. 됐습니까? 부정어랑 전체를 아우르는 게 되면 부분부정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부분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아파트리. 전부 뭐뭐인 것은 임팔트. 아니다. 됐어? 그럼 선생님이 도빈이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 도빈아 데일리 다 했니? 그러면 다 한 건 아닌데요 라는 얘기를 했어. 그럼 뭐야? 오늘 데일리가 몇 개였어? 7개의 데일리가 있었잖아. 그치? 그럼 도빈이가 다 한 건 아닌데요 라는 건 도빈이는 몇 개부터 몇 개 사이를 했다는 거야? 1개부터 6개 사이 어딘가에 도빈이가 끝낸 개수가 있다는 거겠지. 7개를 완전히 다 끝냈으면 긍정문이 됐을 거고 하나조차 끝내지 못했다는 거는 전체 부정이 되겠지.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는 게 되겠지. 그럼 7개 중에 1개에서 6개 사이 어딘가 있겠다. 도빈이 몇 개 끝냈냐? 또 세고 있어요 그 와중에. 몇 개 끝냈어? 4개요. 5개 끝냈어? 여섯 개 끝냈어? 오. 음성중보다 빠른데. 이거 하고 있어요. 좋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뭐? 임프레스. 네. 자 카운트라는 동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에서의 카운트, 앞문장에서의 카운트는 지금 무슨 동사로 쓰였어? 중요. 네, 자동사로 쓰였어요. 카운트가 자동사였을 때는 뜻이 뭐야? 중요한. 중요하다.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세다. 무엇을 세다. 세가. 이런 뜻이 있겠죠. 아, 자동사. 그러니까 얘는 비카운트는 타동사로 쓰였다는 거고 여기서의 카운트는 자동사로 쓰였다는 거겠죠. 똑같은 카운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의미가 좀 달랐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카운트도 자동사겠지? 자 그리고 앞에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as the saying goes 여기 나와 있는 것 현재 시제로 늘 갈 거라는 걸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치? 해킹을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디도스 공격기로. 디도스 공격인데. 약간 노트북이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긴 하거든. 아직 3년도 안 썼는데. 선생님 2000 맥북을 갈아타보시죠. 싫어. 다음 거 펴요? 35번. 가성비가 참 안 좋네. 3년을 했습니다. 오늘 가방 레노버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근데 또 4년째 쓰는데 깜짝아. 아니 윈도우지. 운동할 수 있어. 나와서 강의하실래요? 사양하겠습니다. 연명 천명하지 말고 좀 가만히 짜져 있어 주세요. 그럼. 한국 1학년들은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던데 2학년들만 미쳐
엄청 날뛰고 있어. 저희도 1학년 때 지지 저희도 1학년 때였어요. 니네는 1학년 때부터 조용하지 않았어. 아니 저 생각해봐요 그 하람인가 그 있었어요. 하람이가 있었을 때 인원수가 적었잖아? 그렇지. 지원이가 이렇게 미친놈일 줄 몰랐지.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위! 여기서 위라는 거 누구야? 우리 왜? 화자를 포함하고 있죠? 2인칭.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인칭 이거는 몇 아니야? 인칭이야? 1인칭 아니야? 맞아, 1인칭이 아까 누가 2인칭이라 얘기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종입니다. 됐습니까? 뭐 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야? 시즈닝. 우리의 음식에다가 양념을 치는, 됐지?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꿔버리죠. 무엇들로? 굉장히 매우 풍미가 강한 식물의 부분들로, 즉 다시 말해 우리가 허브랑 스파이스 향신료라고 부르는, 됐지? 자, 이렇게 가능성이 커요. 우리의 입맛, 향신료에 대한 입맛이 진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 많은 향신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 anti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반대하는 거잖아. bacteria라고 했으니까 항균성, 균에 반대되는, 즉 균을 조져버리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향신료라고 하는 건 항균성 특징들을 가지고요. 사실 흔한 조미료, 즉 다시 말해 garlic 뭐라고? 마늘. 아니야. 양파. 오레가노. 오레가노. 이거 허브의 일종이에요, 그렇지? 자, 이러한 어떤 향신료들은요, 엘리베이트 뭐 해요? 막아요, 억제해줘요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박테리아들의 성장을 됐으니까. 자, 가보도록 하자. 소식하나인 줄. 인터뷰해. 양념이라는 것은 허브랑 알았어. 허브나 향신료라는 것들로 바꿔주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왜 양념을 하느냐를 살펴봤더니 이것들이 어떤 진화적 이유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허브랑 향신료라고 하는 것들은요, 항균성 특징.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억제한다?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 됐어? 네. 자, the only가 들어가 있으니까 the only 역할보다 the only 또 뭐야? 네? 유일한. 끔찍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네. the only의 뜻은 유일한 예수. 잘 적어놓으시고. 자, the only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 대신에 다른 거 쓸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네, 안 돼요. 되셨죠? 되겠냐고. 또 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예명 천명 하지 말고 제발 얌전히 수업 좀 합시다. 자, 바로 뒤에 주어가 사라져 있는 직격관계대명사인 거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거 위치로 바꿔줄 수 있어 없어? 없어. The only, the very, the same 같은 애들이 붙게 되면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season이라고 하는 게 뭐로 쓰였다? 동사. 타동사로 쓰였다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다는 거 확인 한 번 더 해줍시다. 됐니? 자, food 자체는 지금 가산명사야, 불가산명사야? 불가산. 불가산명사니까 앞에서 수식해주는 게 뭐로 돼? 이치. 그렇지. 단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해야겠지. 무심코 해석으로 가다가 다르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컴마 아이엔즈 나왔으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사분이요. 네, 일종의 또 분사구문이죠. 자, 그 다음에 하일리 하면 높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지랄 쌍경 하면 얘는 뜻이 뭐였지? 이 거의. 미친놈아 매우예요. 그렇지. 매우. 그래서 하이리 같은 거 매우 강한, 매우 맛이 강한 되셨죠? 쌈뽕 하시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we call herb and 이거 원래 허브라고 하면 영국이고 herb라고 하면 미국이다. 이거 바로 원래 herb라고 나와요. 알지? 얼브라고요? herb. H를 묵음으로 해서 그냥 herb라고 그게 나와요. 미국? 진짜요? I like herb. 그래 맞아. 나 허브 좋아하는 인간이야. 그래서 herbivore 이렇게 되잖아. 초식주의자.
아 진짜요? 신기하다. 허브로 가면 이제 영국이라고. 그러면 그치 H를 H로 발음을 해주면 임포트, 되거든. 그러니까 임포트. 토메이트라고 발음을 하냐 토마토라고 발음을 하냐 약간 그 차이거든. 근데 영국으로 가면 토마토라고 발음해요. 오차. 토마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cold에 나와 있는 게 명사가 있잖아. 그럼 저는 완전 구조야 불완전 구조야? 완전히. 완전이겠죠? 글렀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허브를 부르냐? 야 허브야 일로 와봐. 허브야 향신료 이러고 부르는 거야? 보통 콜이 목적으로 쓰였다는 건 얘한테 뭐 전화를 한다든지 누구를 부르는 거잖아. 대상을 직접 불러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얘를 불러요? 지칭. 아니겠지. 이러한 생명체들을 저러한 식물의 일부들을 이거라고 부르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써왔어? 목적격보로 써왔으니까 누가 생략? 목적어의 생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사에게 누가 생략된 거야? 목적을 뭐? 반대 대신입니다. 이제 됐습니까? 뭐. 그래서 원래 콜 같은 경우 콜 A, B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무슨 용법? 가진. 네, 가져오신 용법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렇게 스파이스 당연히 가르치면 S의 용량 안 받고 텍스트랑 연결되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텍스트 여기에서 명사로 쓰였다는 것도 한 번 더 품사 좀 확인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한마 다시 말해서 항유수 특징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고자 나온 거니까 도연 설명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시즈닝즈 양념 조미료들의 종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S부터 지금 복수로 처리를 해주셨고요. 여기서 테스트 예비표가 나온 거 사람이 실험을 해본 그 박테리아들의 박테리아가 아니라 박테리엄으로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박테리아를 얘기를 하고자 복수형으로 쓰였다. 복수형이 좀 독특한 친구지 얘는? 오 약간 크리테리아네. 아니요.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구나 그랬잖아. 빼놓는 거. 자, 그리고 문학관들이에요. 어떤 향신료를 가장 무거운 사용하는 그 무겁게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살짝 헤비 스모커 같은. 예, 그래서 오.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향신료를 제일 많이 쓰는 문학관들은요. 간주, 그러니까 생각해보건대 무엇과 무엇, 태국 음식에 들어가 있는 마늘이나 후추 같은 거, 혹은 인도의 생강이나 코리안다도 고수야. 그 다음에 멕시코의 고추와 같이 이런 것들. 그러한 나라들은요, 어떠한 기후? 따뜻한 기후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기후에서는 당연히 박테리아들이 박테리아로 인해서 부패가 더 큰 문제겠지. 즉 박테리아 부패가 나온다는 게 음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썩어. 음식이 썩는다. 음식이 썩는다. 자, 그래서 대조적으로 가장 양념을 덜 치는 어떤 요리들, 즉 예컨대 스칸디나비아라든지 북유럽과 같은 그러한 요리들은요 더 추운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 됐습니까? 네. 인간들이 왜 향신료를 많이 쓰나라고 해서 봤더니 더운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박테리아 부패가 큰 문제. 그럼 박테리아 부패를 막아주는 박테리아가 이렇게 분식시키는 걸 음식을 상하게 하는 걸 막아주는 무엇을 많이 쓰겠어? 시즈닝. 이걸 통해서 향신료를 높아진다는 거겠지. 다시 말해서 당장 쬐까는 진짜 코딱지만한 우리나라 되게 작잖아, 그치?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김치가 윗동네로 가. 뭐 이북 쪽으로 갔을 때 김치랑 저 아래 전라도 쪽이나 아니면 저 경상도 저 아래로 내려갔을 때 김치가 완전히 달라. 위로 올라갈수록 김치 맛이 어때? 밍밍. 모르니? 약간 닝닝해. 위로 올라갈수록 양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개빡세요, 그치? 맵고 뭐 그다음에 막 짜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맛이 훨씬 더 강렬해지거든요. 참고하세요. 위쪽 동네에서 젓갈도 잘 안 쓴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해요. 북한? 또 진짜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전라도 이쪽만 보더라도 거의 젓갈이 절이다시피 이렇게 하잖아. 거의 젓갈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였어요. 많이 안 쓴다고 들었어. 저희 젓갈을 못 써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막 약간 있어요.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버블티. 배고파! 자, 그래서 더운 날씨고 추운 날씨네.
들었잖아요. 하이픈 제끼고 나면 the purchase랑 연결된 동사 어딨어? come from. 롤라 뒤에 나와있지? 그래서 come from까지 연결해주시면 되겠고 자 where를 쓰다는 거 뒤에가 무슨 구조? 완전 구조가 있지. 그래서 뒤에 지금 완전 구조 나와있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컴마 where이니까 그러한 기후건들에서 라고 나와있지? 계속적 용법으로 확인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lightly spiced cuisine이니까 양념이 덜 되어 있는 음식이 가볍게 되어 있는 거 덜 된 거야. 자, 다시 말해서 those 여기서 those가 받아오는 건 뭐야? 양념. cuisines를 받아온 거지. 음식들이겠죠. 북유럽의 음식이나 스칸디나비아의 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이 are from 이렇게 급수일치해 주는 것도 주의를 해주셔라. 됐지? 스칸다니비아어. 스칸디나비아 저것도 북유럽 쪽에 이렇게 유럽 쪽에서 위쪽 동네 쪽에 있어요. 노르- 약간 바이킹 노르웨이. 아저씨들 나올 것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노르웨이. 스칸다니비아. 스칸디나비아만도 몰라? 노르웨이 아니에요? 거기도 북유럽 있잖아. 오케이. 그 아니죠. 오. 죄송합니다. 사람이 모자랄 수도 있지. 아이 이거. 오, 강렬한 디스죠. 모자란 친구 놀리는 거 아니야. 네? 모자란 친구 놀리는 거 못된 거야. 뭐 잘하니? 이게 진짜 모자라면 아닐 거예요, 선생님. 전 결혼하지. 모자람과 지나침의 중요. 아 중용.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래서 어떠한 고유가 굉장히 관심이에요. 맛에 대한 거의와 관심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우 양념에 대한 거겠지. 그 맛이라는 건 여기서 양념인데 향신료의 어떤 맛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것들은 밝혀졌어야 생겨났던 것으로 무엇으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로 즉 썩은 음식 먹고 뒤질까봐 향신료를 열라 뿌렸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음식이 점점 부패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부패한 거 먹으면 되시겠지. 그러니까 얘가 부패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향신료를 갖다 쳐뿌린 거야. 근데 북유럽은 어때? 그냥 냅두면 얼잖아. 그럼 얘가 생할 일이 있어 없어? 없겠지. 향신료 굳이 뿌릴 필요가 없겠지. 그 맛에 익숙한 거지. 알지? 이착적으로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생존을 위해 어차피 인도는 그 내생생인. 뒤지기 싫어서 쓴 거죠. 이거 닭고기덮밥을 누가 발견한 거예요? 향신료 뿌리면 안 뒤진다는 거예요. 가를 하기에는 그냥 그 원래 살았던 약간 조상들이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좀 증상하더라. 오 이래서 먹기 시작한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받아들었는데. 맛있지. 맞아. 그것도 좀 취향이 갈려. 나중에 이제 살다가 보면 이제 만나게 될 배우자가 향신료를 좋아하냐 아니냐에 따라 약간 인생이 고달파지냐 아니냐가 갈 수가 있는데 둘 다 향신료를 좋아하면 괜찮아. 둘 다 싫어해도 괜찮아. 문제는 언제 생겨? 한쪽은 열나 좋아하는데 한쪽이 열나 싫어하잖아? 아 삶이 힘들어져요. 한쪽은 해산물을 열나 좋아하는데 한쪽이 싫어하잖아?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배우자를 만날 때 먹거리 취향 같이 맞춰서 만나라. 먹는 게 더 중요해. 따로 먹으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건데 정말 열받아요? 뭐라고? 따로 먹으면 야 부분도 언제까지 따로 쳐먹을 건데 너도 작작 한두 번이지. 아, 배달으로 이제 누구는 해산물 치고 누구는 파스타 치고. 아,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글렀어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이야 거의 그치? 그 마지막 문장 어법이니까 두 번째로 끝나간다. 즉 여기에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 라는 건 즉 향신료에 대한 맛이 이제 보편적으로 뭐 짠맛 아니면 뭐 매운맛 이런 거가 아니라 향신료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고수도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먹잖아요. 맛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어테이션이랑 이제 또 스위치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스위치하는 부분들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지. 근데 이러한 것이 생겨난 건 지금 생겨난 거야? 이제 와서 형식을 써? 아니지. 옛날부터 썼지.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모양이 투동사 원형이 아니라 뭘 쓴 거야? to have ppl. to have ppl에 썼다는 건 뭐다? 운동사보다 하나 이전. 됐습니까? 들어가도 되죠?
지금 저 부모님께 문자 한 번만 해도 되겠습니까? 왜? 늦게 간다고 왜? 데일리가 많이 나와서 빨리 가. 못 가요. 좀 헤어지자 우리. 선생님 보내주신대 전화하세요. 휴대폰이 어디 갔지? 저를 연락하면 왜? 엄마가 언제 오냐고 아직 10시 안 됐는데? 그냥 늦게 연락하면 오시면 그렇게까지 안 늦게 끝날 텐데 이제 2개 남았어. 반 했어 그래서. 다 버리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일반적 가정이에요. 대다수의 방랑하는 새들이 궁극적으로 뒤질 운명이라는 거. 즉 다시 말해 어떤 특이 케이스를 제껴두고 난다면, 즉 다시 말해 개인들이 다시 reoriginated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아니에요 일반적인 범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를 벗어나면 방랑하는 새들은 결국 뒤질 것이다. 됐습니까? 강력한 첫 문장이네요. 결국 일반적으로 여겨질 거예요. 어떤 방랑 그 자체는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됐습니까? 자, 일단 계속 가보자면 방랑하는 새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결국 죽음. 그럼 얘가 생존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방랑하는 새들이 뭐 해야 돼? 물이 이 방랑에서 다시 제자리로 복귀를 하고 일반적인 범주로 돌아가면 생존이 되는 거겠지. 안녕. 일단 가보도록 하자. 자, 이때 무슨 용법? 증가 가주어 진주어 용법.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뒤가 강조 용법인지 가주어 진주어 용법인지는 완전인지 불완전인지를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where 뒤에 지금 완전 구조, 불완전 구조? 완전 구조 네, 완전 구조로 취급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where의 역할은 관계부사 관계부사. 됐습니까? 그 엔드가 연결한 두 대상은 동동 동사 원형들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뭐로 쓰였다? 증가 가주어 진주어로 쓰였다. 그래서 쭉쭉 단어들이 좀 길고 어려울 뿐이지 문장 구조 자체는 크게 뒤틀리지 않았다. 그치? 자, 즉 다시 말해서 당연합니다. 대다수의 경우가 있어서 자, 뭐 하는 것? 가장 가능성 있는 어떤 결과예요. 무엇에? 어떤 특정 방랑하는 경우에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그 개개인들이 결국 실패할 거야. 충분한 음식을 찾는 것을, 혹은 노출이 될 거야. 살 수 없는 어떤 환경적 조건들을. 그리고 결국 perish, 뒤지겠지. 됐습니까? 자, 하지만 많은 증거값들이 있어요. 암시하고 있는 방랑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드문 경우에 있어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을? 개체수들의 어떤 생존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혹은 종들의 운명이라든지 혹은 생태계 전체의 운명들을 다 바꿔다 줄 수도 있어 라는 경우도 있대.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방랑을 했을 때 왜 죽는 결과로 이어지냐면 방랑 자체가 어떤 가능성을 높아져요? 자원 탐색을 실패하게 할 거고, 또 뭘 할 거야? 살기 힘든 환경 조건과 조우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했잖아? 이렇게 본다 페이스 그러니까 맞닥뜨린다 그렇지, 맞닥뜨리자야. 그치, 조우하다. 다음에 사망. 이렇게 될 건데. 추가 되는 거죠. 그치? 자,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역으로 가고자 하는 건 뭐였어? 대체수나 대체들이라든지 종 생태계 운명을 바꾸는
보는 경우도 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다? 극히 드문 경우. 뭐야 오늘 음성준도 단어 다 봤어? 조빈이는 좀 노력해왔네. 아 김지원 단어! 죽었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실 부분들은 이 대자 형태를 지금 주어로 보고 여기를 보어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건데 그냥 여기를 주어로 보고 여기를 보어로 보셔도 돼요. 조치 구문으로 보셔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그냥 주어로 보고 뒤를 보어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디를 보든 수일치는 무조건 단수가 될 것은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보어로 처리를 하셔도 되고 반대로 주어로 보어로 처리를 하셔도 어쨌든 동격이라서 별 문제는 없어요. 비동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역할 한번 보겠어. 어디요? 그렇지. 명사를 아 이거 그럼 뒤에 영상 보죠? 안 좋아. 그럼 여기다 있는 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will에 둘 다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inhospitable이라고 하는 단어 이미 호랭이에서 나왔었어. 그치? 그거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런 조건에 충족되거나 결국 세 번째 뒤지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동사를 3개 원래는 묶어놓은 거다. 됐습니까? 자, 내열보고서 수일치 해줄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없죠. 안 돼요. 그러면 어를 누구 보고 수일치한 거야? 앞에. 뒤에.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수일치 해줄 거겠지. 하지만 뒤에 있는 명사가 필요하면 뭐? A하고 B의 구조가 나와서 그럼 어디에 수일치? A의 수일치에서 lines, 증거 여러 가지 선들, 즉 나 많은 증거값이 있었다는가? 그치? 자, suggestion 뒤에 쓰인다. 아니 저거. 명사를 접속하겠지? 그래서 캔이라는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 저 뒤에 달려있어. 즉 다시 말해 쓰잘데기 없이 전면부 끼어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알겠지? 각각 버리시고 동사는 여기서부터 저기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트 연결된 거 이 전체가 원래 이렇게 묶여있는 거지? 그래서 전치사 목적을 1, 2, 3 이렇게 되겠다. 됐냐? 네. 어떤 새끼야 저거 버리고 정상준이 정상준이요. 자, 하지만 despite 그 매우 드문 사례일지라도 이러한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지. 보여줬을 때 어떤 타임 스케일이라는 거 시간대에서 우리가 쭉 시간을 쭉 늘어놓고 약간 표를 그리듯이 이렇게 도표 그리듯이 우리가 그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시대 얘기할 때 늘 그 시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이야기해주잖아. 그걸 타임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어. 이게 빈도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아니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뭐가 되는 어떤 생물학적, 그 다음에 진화학적인 과정들이 unfold 펼쳐졌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진행이 되어갈 때, 어떤 진화가 계속되고 있고 생태계가 계속 변해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엄청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다. 자, 가장 심오한 결과값에서 박람회 가장 중요한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랑 관련이 돼 있어? 확립과도 관련이 돼 있어. 그러니까 확립이란 건 확정되는 거잖아. 뭘 확정해? 새로운 번식 장소라든지 새로운 이동 경로라든지 혹은 월동 장소, 윈터링이라고 하면 겨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보내는 월동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새로 확립하는 것들, 그런 걸 이제 붙여놓는다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이것들 각각은 당연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빈도 속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걔네들 각각은요, 당연히 뭘 가질 수 있어요? 고유한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약간 철새 같은 애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새라는 것 자체가 계속 방랑을 하는 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가 무리를 떠나서 다른 장소를 찾게 되면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방랑을 하는 에너지를 너무 써서 먹이를 새로 잡을 힘이 없어서 그냥 다 뒤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어떤 예를 들면 원래 얘네가 살아가던 터전이 무너지면 어쨌든 떠나는 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새로운 걸 찾아가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얘가 의미 있는 결과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개체가 다 몰락을 했어야 될 게 오히려 생존을 하는 결로 넘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드문 경우지만 중요함. 그래서 이러한 운명을 어떻게 바꿔줬는지를 한번 봤더니 새 번식 장소 이런 경우 월도 장소 등을 확리 할 수가 있다. 움직이지 않았으면 새로운 장소를 절대 물색을 할 수가 없었겠지. 당락을 했기 때문에 있었던 결과 급식이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빈도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서 고유한 중요성 가질 수 있게 넘어가겠지. 됐어? 무서운 장소도? 예? 저 뭐예요? 푸성용? 뭐요? 예? 무슨 장소들인데? 전시 새로운 전식 장소 아니 그 이동 경로? 원동 장소? 월동! 월동 장소? 냄새나. 아, 그 됐지? 윈터링 로케이션? 디스파이트 품사 전 전치사가 나왔던 거 뒤에 뭐가 나온다. 이거 얼동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도우 된다 그래서 저 새끼 돌아버리겠어요. 얼동 저기 이분들 같은 놈이잖아. 걔는 다 접속사고 얘는 뭐야? 전치사니까 안 돼요. 아시겠죠? 왜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지랄 연병 쌍병이야. 왜 뭐가 문제야 왜? 아니, 뒤로 기댔다가 열려가지고 닫고 있었던 거예요. 자 디즈가 나왔던 거 단수해 보세요. 복수. 예. 아 약간 모가지까지 가는데 나도 뒤진다가 됐고 모가지가 더 가는 것 같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웬이 나오고 갑자기 PP가 나왔다는 건 여기 앞에 나왔던 주어가 뭔가를 인식한다는 거야? 아니죠. 아니겠지. 그래서 얘가 PP만 남아있다는 건 뭐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으로 보셔도 되고 혹은 비잉이 생략된 문사 부분이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둘 다 같은 말이지 사실상. 됐어?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무슨 구조? 완전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이 요거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맞습니까? 네. 자, AOB가 나왔을 때 스위치 어떤다고? A. 네. A. 자, 그 다음에 이치우프 목수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원래 스위치는 조동사 나와있게 하는데 무시하고 넘어가면 스위치 어떻게 해야 돼? S를 붙여야죠. 단수 취급하지? 됐죠? 그리고 여기서의 엔드는 이 빈도수라든지 혹은 어떠한 방법들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방식을 알려주는 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쳐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 새야? 저 앞에 나왔던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고 이 각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의 각각은 메커니즘. 방향의 결각값들인데 여기 메커니즘이 결각값들이 발생을 할 거고 여기는 방향의 결각 들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그 결각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각값들만의 어떤 특이한 결각값들 아니 어떤 고유값이 있겠지. 그럼 위에 나왔던 그 consequences 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아 결과. 응. 됐어? 좀 뭐라 쓴 거예요? 뭐? 결과값 내가 아까부터 말로 결과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질문 갑시다. 그렇지? 못 들었어. 다음 질문. Next. 오 3분? 3분 왔는데? 3분 카레? 뚝딱 가능한가요? 오케이. 오케이 식감이라고 물어보고 싶어.
고자질이야. 죽었으면 좋겠다. 남자도 아닌데. 잘했어 혜찬이. 아 teacher's pet. 자 가봅시다. 마지막! 빠르게 증거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 즉 어떤 저장되고 수집되어지는 크고 많은 데이터 저장소들 속에서 그러한 어떤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놈들은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증거하는데요. 그렇지 계속해서 아니 엑세이드 훨씬 더 많이 계속해서 넘어섰어요. 무엇을 인간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 도구 없이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즉 어떤 다른 추출 도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파묻혀가지고 제로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거야. 지금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돼요. 뭘 검색을 하든 너무 방대한 결과값들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잘 알기가 많이 힘들어지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걔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도구들도 좀 더 필요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큰 데이터 저장소에 모여져 있는 그 데이터들은요 데이터 무덤이 될 뿐이에요.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건 죽은 정보가 될 뿐이겠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데이터들의 보관소인데 사람들이 거기 방문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 장소라는 겁니다. 막대한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효과적 도구 없이는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 다시 말해서 이 막대한 도구는 공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버려져요. 데이터 무덤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 인간의 방문이 없다는 얘기죠. 효과적 도구? 그래. 걔를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 효과적 효과. 선선. 효과. 잘 됐어? 자, 여기서 수일치 누구한테 해야 돼, 얘들아? 엄마한테 해야 돼? 아니죠. 아니지, 데이터 해주셔야 돼요. 그치? 여기서는 그냥 양을 일컫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제끼면 데이터가 남지. 저 데이터도 사실 데이터라고 안 하고 약간 호주식 사투리로 그냥 다타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 되게 독특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collected랑 stored 자체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거 아니야? 절대 아니겠지. 그래서 PP로 남아있는 거야. 다시 말해 데이터가 수집하는 거야. 사람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야. 사람이 데이터 수집해야 되는 거겠지. 둘 다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PP로서 수식이 돼야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관수일치는 has, exceeded라 나와있는 저 has라는 동사의 모양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나 불렀냐?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와있고 또다시 PP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콜렉트의 목적어가 직접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전면부 나와있으니까 이 목적어가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PP로서 제가 앞에 있는 거 꾸며준 거고 얘랑 연결은 B컴으로 넘어갔다. 됐습니까? 네. 데이비드. 다음에 데이비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들의 무덤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주게 동격도 다시 한번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대세의 의미가 뭐야? 대.